개성공단이 잘 되면 DMZ 평화공원도 가능하다. 7차 남북회담 앞두고 변화하는 북한. 최근 북한을 다녀온 평화자동차 박상권 대표 전격 출연. 김양건 통일전선부 장과의 비와 대공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 북한통 박상권 대표가 전하는 2013 북한의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콘서트 두 번째 손님입니다. 오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이 저희 뉴스 콘서트에 오늘 나오셨어요. 지난달 7월 24일부터 이달 8월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돌아온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덥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3일까지, 지난 8월 3일까지 북한에 다녀오셨는데요.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보통 매달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6월에도 갔고 7월에도 갔고 8월에는 지금 두 번째 다녀왔어요. 예. 7월 27일 행사 있다고 그래서 8월과 7월 걸쳐서 이렇게 한번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이제 제1위원장과도 만나셨는데 사전에 그 위원장과의 약속이 돼 있었나요? 만남? 아니,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제 정치인이니까 네.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시진핑도 만나야 될 거고 푸틴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날 차례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지금 평양에 왔었나요? 오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항상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20년 다녔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순서가 이제 곧 오겠지 그랬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사진이 나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랑 단둘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허락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순서를 따져서 이게 그 동포들이 이제 한 400명이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번호를 쭉 불러서 제가 맨 마지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왼쪽에 서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김양건 부장이 와서 오늘 어쩌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김양건님은 이제 통일선전. 그렇죠. 통일전선부. 그쪽에 이제 그 통일부 장관 격이죠.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 쪽으로 오지 않고 원래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저쪽 가운데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가서 의자에 딱 앉으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저는 맨 오른쪽에 맨 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찍고 나서 이제 일어서서 그 옆에로 이제 간부들이 쭉 앉아 있었죠. 거기 이제 장성택 선생도 앉아 있었고 최영애, 장정남 국방위원장. 아주 쟁쟁한 분들이시네요. 다 거기 또 서열 1위부터 뭐 한 5위까지 내에 있는 분들이네요. 네, 다 거기 앉아 있고 이제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3분의 2쯤 왔어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손가락질 하구나 그래서 얼른 쫓아갔죠. 네, 쫓아가는데 역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손을 잡고 그 두 번째 만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갑게 손을 잡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오랫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한결같이 수고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상권 사장은 뿌리 깊은 분입니다. 앞으로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무슨 평양 시민증을 준다든지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평양 명예시민증을 제가 받았는데 그 김정은 제1비서의 허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더니 기념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사진 찍으라고. 명령을 내렸군요. 예, 딱 명이니까 카메라들이 이제 쫙 와서. 그럼 그 중요한 카메라만 이제 2대 정도 있었는데 비디오 카메라하고 이제 직접 찍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탁탁탁 찍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찍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깨를 기댔어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오른쪽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랑 표현이니까 저도 뭔가 이걸 움직여서 사랑 표현을 저도 이제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스킨십에 응대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돌아서 저렇게 두 손을 아니, 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손을 딱 올려서 그 손을 빼가지고 네. 꽉 잡았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서, 양복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뭐 그런 뜻을 좀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꽉 잡았죠. 그랬는데 그 사진이 이제 너무 내가 이 손을 꽉 잡다 보니까 이 양복이 올라갔어요. 그 양반 양복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끝나고 나서 장성택 선생이라든지 뭐 재용의 전부 이제 거기 있는 간부들이 저한테 와서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거기는 그 동포들 앞에 가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아유 저만 이렇게 영광을 받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20년 동안 가장 고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해외 동포가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니까 우리가 기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이제 박 사장님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시면서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이 북한에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와 악수를 보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제가 손을 빼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친밀감의 표현이지만 이렇게 두 손을 맞잡아서 하는 거는 참 굉장히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예.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악수를 많이 하실 텐데 네. 그 사람의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좀 뭐 진정성이 있다든가 뭐 이분은 좀 속이는 게 많다든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오죠. 벌써 두 번째고. 예. 지난번에 만났을 적에도 이제 그 조문 갔을 때지만은 그때도 또 대화를 조금 했고. 네. 그때도 제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암만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얘기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이제 두 번째니까. 네. 그럼 2011년 12월에 조문 가셨을 때도 네, 만났던 그때도 거예요? 만났습니다. 예. 악수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고 이번에는 어떤 네.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얘기로 이제 이렇게 이런 참 와서 좀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그러시겠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방에 들어가서 만나면 또 준비해서 할 말도 많고 그러지만 만난다는 것이 요즘 뭐 국가원수하고 비즈니스맨하고 만나는데 무슨 꼭 준비한 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그런 말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고 한번 만난 거죠. 그게 특별히 뭐 이렇게 정치인도 아니고 뭐 약속해가지고 뭐 사업 이루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계획대로 다 사업을 해나가고 또 계속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물론 나이가 이제 저보다 뭐 훨씬 어리고 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어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그리고 지난 1년 전에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2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진 느낌이고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펴고 다 그런 것처럼 인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훨씬 성숙된 그 기분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면서 아주 손도 꽉 잡으면서 어떤 자신감이 그 손에서 느껴져 왔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내가 정말 이분하고 무슨 일을 좀 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저에게 느껴져 왔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고히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까? 그 체제라기보다는 그 인민들 네. 체제보다는 뭐 체제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민들의 그 태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 만날 때만 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영상이 모든 인민들에게 더 박혀 있어. 그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더 컸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아들을 보는 눈들은 다 좀 더 약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런 감은 없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그 인민들의 어떤 그 지지, 열광 그러면서 그 열정으로 그 양반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표출되고. 인민은 그런데 그럼 군부는 어떤가요? 군부 그 간부들도 충분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느껴지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군부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지연 비행장은 백두산 옆에 있고요. 어랑 비행장이라 하는 것은 칠보산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갈마 비행장은 원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비행장은 군대 비행장입니다. 군인들이 관리하는 군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완전히 그것이 군사 지역에 해제돼서 민간 비행장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니까 금년 1월 초에 이걸 군사 비행장에서 민간 비행장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단 열흘 만에 전부 철수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군인들이라는 게 자기 지역을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고 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이 상충하죠. 딱 한마디 하니까 다 정부가 그 말 바로. 듣고서 바뀌었다. 이걸 보면서 그것은 뭐 그러려 했지만은 네. 군인들이 협조하구나. 그렇군요. 역시 군인들하고 호흡을 잘 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 때보다도 더 잘 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그러니까 박 사장님이 느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방북에 느끼신 것은 이제 인민들과 군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예. 그런 그런 느낌을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박 사장님이 김정은 제1비서가 미식령이나 원산의 특구를 열면서 자기 역량이나 능력을 인민들로부터 테스트받기 위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에 힘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미식령이 아니고 마식령입니다. 마식령,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제 네. 그 휴식을 취한다는 그런 영인데 그거는 저 평양에서 2시간 정도면 가요. 그 마식령까지는. 마식령이요? 예. 그런데 그 마식령을 10년 정도 해야 될 거를 1년 내에 끝낸다는 겁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10년 해야 될 것을 1년에 끝내야 될까? 네. 그것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민들에게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30만 명의 군대를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 풀어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0만 명의 군대를 줄였단 말도 있는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줄일 필요가 없다. 군대는 그냥 거기 있어도 데려다가 일 시키면 되는데 무슨 줄이겠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예. 할 일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이루어서 특히 이 경제에 뭔가를 투입해야 될 텐데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데 역시 관광은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고 결국 서비스 산업은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인 제1비서는 관광 사업에 올인해서 일단 경제의 기틀을 관광으로부터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관광으로부터요?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서 인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빨리 알겠습니다. 심어주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도 경제개발.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빨리빨리 문화. 네, 거기는 빨리란 말은 안 쓰고 인차라고 그러는데 인차요? 인차 한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인차해서 예, 예. 뭔가 이제 공기를 능력 빨리 발휘를 하려고 단축을, 합니다. 예. 공기를 인차 단축을 네, 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스키장도 만든다고 들었는데요. 스키장이라는 게 사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얘기도 아닌데 어려운 사정에 스키장을 만든다는 거. 사업가로 볼 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스키장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죠. 그래요? 그 땅값이 우선 싸고 그 다음에 리프트만 설치하고 잠자리만 있으면 돈 버는 데고 눈만 와주면 되잖아요. 눈은 이제 하늘이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스키를 타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이용할래?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여름에도 잘 미끄러지는 잔디를 거기다 심어서 여름에도 스키를 탄답니다. 네, 여름에도 잔디 스키를 타죠. 그것도 지금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40분 떨어진 40km 떨어져 있는 원산에 호텔이 큰 게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잠을 자고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봐야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 3, 40분은 갈 거예요. 가서 스키를 하고 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들 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누구나 스키 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거는 뭐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고 스키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오시고 뭐 스키고 다 빌려줄 수 있으니까 몇 개만 사다 놓으면 계속 돌리면서 이제 빌려주니까 돈도 많이 안 들 거고. 그 다음에 그 리프트를 지금 스위스에서 안 보내준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진짜 거기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요즘은 또 물어보고 했더니 결국 대답하는 것이 백두산에 스키장이 있었답니다. 그동안에. 그건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백두산 스키장에 스키를 많이 안 탔기 때문에 그 리프트를 리프트가 전용한다? 그냥 새 거래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뜯어다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그 슬로프가 10개 정도 되는데 두 군데서만 올라가면요. 네. 삥 돌아서 10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그것을 백두산 거 떼다가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원래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그 김양건 통정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개성공단이 잘 되면 DMZ도 잘 될 것이다. 즉 개성공단과 DMZ를 이제 연계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예. 조금 잘못된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네. 하도 이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4일 날 지금 남북 간의 회담이 있으니까. 예, 오늘 제가 내일 모레요. 잘못하면 또 이제 네. 터치니까 일체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끝까지 말을 안 해도 자꾸만 말 안 는다고 이제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정확한 워딩이 뭔가요? 할 수 없이 제가 예. 아니 내가 다른 얘기는 못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다. 네. 그럼 뭐냐고. 아니 평화공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굉장히 그걸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개성공단은 안 되지만은 평화공원은 될 수 있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개성공단도 뭐 DMZ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개성공단도 안 되는데 무슨 평화공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부정적인 얘기를 한 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좋게 생각하면 개성공단도 잘 되면 평화공원도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했지만 기자들에게 말할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저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근데 박 사장님이 이제 사업가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이제 북한의 실세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김양건 부장이 이 얘기했다는 것은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네. 지금 우리 정부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매달린다. 달러박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지만 진짜 김양건 부장이 저한테 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남쪽이 우리를 잘못 알고 있다. 우린 진짜 그런 생각 안 한다. 아니 지금 돈도 예를 들면 1인당 한 달 급료가 80불도 안 되는데 이 세계에서 그렇게 적은 급료 주고 사람 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에게 달러박스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북쪽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라기보다는 6.15와 14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선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 역사성, 그 정통성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 더 염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는데 군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군부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부가 거기 나서서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이 근데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자들을 먼저 철수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군부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은요, 굉장히 위에서부터 많은 그 지시를 받아서 일도 하지만, 김양건 부장을 만나서 여러 번 제가 얘기해 본 결과에 같으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자기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남쪽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본인이 근로자를 철수를 시키고 최고 지도자의 어떤 허락 승인 없이 사후 보고를 한 거로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철수시킨 게 아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일하고 나가라 했지. 나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수시킨 적이 없어요. 아니, 북한 근로자 철수를 개성에 우리가 있는 시켰죠. 5만 근로자가 먼저 나갔잖아요. 예, 북한에 있는 북한 근로자.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내보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중단을 시키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보냈다는 것이고 진짜 개성공단을 남으로 철수시킨 사람은 남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전후 관계를 볼 때 분명히 그 개성시에 사는 근로자들이 먼저 철수가 김양건 부장에 의해서 철수가 이제 돼서 5만여 명이 나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수를 그다음에 이제 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 20일 지나서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런 일이 다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7차 회담까지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쁘고 살랑살랑한 그 여성을 보내서 일이 잘 되겠다 싶어서 여성시대고 하니까 여성을 일부러 보냈나 보다. 그리고 남남봉절에서 그쪽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뚝딱 바꿔가지고 남자로 바꿨는데
그 남자는 또 그 굉장히 인상이 좀 그렇고 또 우리 쪽하고 같이 붙어 놓으니까 둘 다 또 이제 참 팡팡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잘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먼저 이번에는 저쪽에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한 발 물러서고 예. 저쪽도 한 발 물러서면 이번에는 잘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 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남조선과 미국에 좀 심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의 지금 그 입장 이게 사실인가요? 글쎄 그런 얘기라는 것은 만들어내기도 참 힘든 얘기인데 중국에 지난번에 유엔차의 그 부주석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뭐 할 수 있지도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금 그 용서가 되는 얘기고 좋은 얘기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이었으면 예, 좋겠다고요. 사실이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평화자동차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시승을 했던 걸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아. 있는데 그 지금 현재는 북한에 이제 그 운영권을 넘기신 상태죠. 네. 네. 앞으로 우리 박 사장님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이십니까? 네, 자동차는 넘겼지만 제가 명예회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호텔도 명예사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보통강 이번에도 가서 호텔이요. 아드바이스하고 네.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여 년을 해서 그만큼 세계적으로 다 이제 자동차 알게끔 됐고 평양 시내 가면 우리 자동차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다니죠.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0대 가까이가 지금 우리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자, 그러면은 자동차를 더 하려면은 저쪽에서 사실은 핵 문제도 없애야 되고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10년 동안 2,000대 정도밖에 안 늘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년이 있어서 4,000대가 된다면 그건 사업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제가 빠지고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잘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중국하고 합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돈 투자하고 들어오겠다는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제가 빠지면은 충분히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미 넘겼으니까 저는 무슨 사업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사업은 평양 시내에서 저는 남과 달리 살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항상 행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항상 먼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평양 시내에 남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단독 기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합영회사, 합작회사, 우리 합영회사였죠. 그럼 단독회사는 뭘 하냐니까 북쪽 사람 오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그 사업.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앞에 예. 단독 사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평양에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모범 사례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될 수 있게 아무튼 한다는 뭐 거죠. 네. 박 사장님이 그 단독 사업 하시는 게 이 남과 북의 어떤 평화에도 좀 좋은 작용으로 네. 됐으면 좋겠고요. 19일 날 다시 방북하신다고 하는데 네. 다녀오셔서 저희 뉴스 콘서트에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네. 예, 꼭 그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